네, 저는 뭐 최근에 해양연에서 뭐 의뢰를 받아서 같이 연구했던 주제 그냥 간략하게 공유 드리려고 했고, 이 발표 자료 자체는 그 기관 가서 보고하느라고 만든 자료라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이제 리시버 디고스팅 관련된 이야기고요. 디고스팅을 할 때 리시버 뎁스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더 좋은 발표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부러운데 적당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뭐, 네. 내용 자체는 고스트 자체는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가 포인터.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어쨌든 이 프라이머리 웨이브라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이 스트리머 애퀴지션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리시버 고스트가 발생하게 되죠. 웨이브 프론트가 이렇게 평면파라고 가정했을 때 파가 동시에 올라올 테니까 여기에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도 기록이 되는 거고, 당연히 같이 올라오는 고스트 웨이브도 정확하게 반사돼서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상을 반전시킨 채로 전반사가 일어나서 위상이 반전된 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멀티플과는 생김새가 좀 다르고 우리가 데이터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죠. 하나만 해석해야 되는데 반사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 마우스가 뭐 먹나?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스트가 데이터 자체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뭐 다른 건 보실 필요 없는 것 같고 이제 프라이머리랑 고스트가 같이 기록된 데이터를 뭐 이렇게 이거 현석준 교수님 옛날 논문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를 FFT를 적용했을 때 그 앰플리튜드라는 애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네, 써 있고요. 네, 써놨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프라이머리만 생각한다면은 요 앞에 있는 항만 앰플리튜드로 기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고스트라는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항 마이너스 뭐 특정 값이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옵저브드 데이터의 앰플리튜드가 구성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앰플리튜드를 찍어보면 지금 식이 이렇게 되는데 특정 주파수 컴포넌트인데 나치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 특정 주파수 컴포넌트에서 앰플리튜드가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얘를 이제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되게 화면이 크게 나와서 부끄러운데 이게 웃자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여기서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네. 이제 이 사진을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보면은 이 사진 자체에 고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스트라는 하나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특이하게 바뀌게 되죠. 근데 탄성파 탐사 자료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이쪽이 타임축이고 이 가로축이 뭐 CDP 인덱스 혹은 뭐 리시버 넘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자료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걔는 뭐 특정한 뭐 거의 플랫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근데 고스트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푸시다운 시켜버리는 특정 주파수, 너치 프리퀀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애야지만 우리가 이런 브로드밴드한 데이터를 얻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사이즈믹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고스트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는 뭐 이렇게 이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다 캡처를 해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요. 고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도 떨어지고 노치 프리퀀시도 당연히 생겼고 이 층 자체가 여러 층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기죠. 근데 이제 고스트를 지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리플렉터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버티컬 해상도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펙트럼 자체도 브로드밴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스택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고스트가 있는 자료인데 이 시간 영역에서는 뭐 이제 흰색이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정색이 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애가 또 하나 나오고 이 밑에서도 여기서 뭐 검정색이 프라이머리고 흰색이 고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신호가 기록되고 있고 위상은 반전된 채로 그리고 스펙트럼 자체도 이렇게 노치 프리퀀시가 생겨버리죠. 정보의 손실이 있죠. 뭐 이런 데도 생기고요. 근데 이제 고스트가 없게 되면 여기 좀 사실 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 디고스팅 하기 전에 이 고스트 신호들이 잘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자체도 이제 노치 프리퀀시로 손실됐던 부분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스트를 없애는 것 자체를 디고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디고스팅인데 얘는 사실은 탐사 자체에서도 없앨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스트리머 케이블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달다니면서 탐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럴 경우엔 노치가 무조건 필연적으로 생기죠. 근데 만약에 베리어블 뎁 스트리머, 깊이가 변하는 스트리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리시버마다 이 고스트가 들어오는 이 너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깊이, 즉 그 타임 딜레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트레이스마다 너치 프리퀀시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로드밴드랑 비슷한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이런 컨셉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플랫한 스트리머를 사용하더라도 듀얼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이드로폰과 이 액셀러로미터에서 벡터와 스칼라를 기록하는 특징을 사용해서 뭐 두 개 더, 피지 서메이션 비슷한 거죠. 그걸 두 개 더해서 노치를 없애겠다. 뭐 이런 장비상에서의 스트레티지도 있었지만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장비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프로세싱에 의존한 방식이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뭐 타임 스페이스 도메인, 주파수, 주파수 파수 도메인, 뭐 라돈 도메인, 머신러닝 되게 많은데 이런 방식들이 다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이번 EAG에 가서도 되게 많이 발표를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댑티브 디고스팅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단순히 스트리머 데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그 풍력 윈드팜 관련해서 혹은 뭐, 울트라 하이 레졸루션, UHR 탐사,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주파수도 높고, 그리고 샬로우 토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스웰, 이 sea 서피스에 대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스트리머 뎁스만 가지고 오는 디고스팅이 잘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문제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리머 뎁스 더하기 이 프리퀀시 너치들을 다 피킹을 해서 이 아주 미세한 차이까지 보정을 해주는 어떤 어댑티브 디고스팅이라는 게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다 필수적으로 스트리머 뎁스가 어쨌든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디고스팅 하려면 이 노치를 피킹해서 아주 미세한 타임 딜레이까지 고려를 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해양연에서 3월 6일 날 처음 회의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뭐 어획 활동도 많고 뭐 비용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버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스트리머 뎁스를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깊이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아예 알 수가 없었고 72채널 사용한 장비를 자료를 받았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뎁스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뎁스를 알 수 없으니까 각 리시버에서의 그 고스트가 들어오는 타임 딜레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어쨌든 스트리머가 처지는 현상이 있을 테니까 각 스트리머에서의 타임 딜레이라는 게 다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옵셋이 다 바뀜에 따라서 타임 딜레이가 다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작위로 변해요. 뭐, 익스포넨셜하게 뭐라고 하죠? 거리에 비례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는 뭐 작았다, 어디선 크고 뭐 이렇게 알 수 없이 변하는 형태로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디고스팅을 수행을 할 수가 없었죠. 보통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있는 모듈들은 뎁스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리콰이먼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디고스팅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 스택을 해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뭐 해저면 반사층이라고 하고 파란색이 고스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단면 자체가 굉장한 중천부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탐사였기 때문에 이 첨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고스트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샷게더 하나마다 다 모든 채널에 대해서 타임 딜레이를 내가 피킹을 하고 뭐 다 노치도 피킹을 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모든 하나의 샷기에 대해서 모든 채널에 대해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해볼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든 헤더 가지고 잘 만져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고스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아주 정확한 오토 피커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샷게더가 뭐 2천여 개, 5천여 개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누군가가 샷게더 하나당 72개 채널을 다 하나씩 피킹을 하고 그걸 2,000번, 수천 번 반복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다른 데이터셋에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네, 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중요했던 게, 리시버 디고스팅을 할 건데, 이 스트리머 뎁스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뎁스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조인트 리시버 디고스팅 앤 스트리머 뎁스 인버전이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인원 프로세스로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디고스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일단 하이 레졸루션 라돈 트랜스폼에 근거해서 디고스팅을 했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사실 뭐 대단한 방식은 아니고 그냥 단순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산을 반복적으로 얼터네이팅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스킴으로 조인트 인버전을 했고요. 얘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해봤는데 이 스트리머 깊이 정보 없이도 아주 뭐 견고하고 데이터 타입에 관계없이 아주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론은 아주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고스트를 디고스팅을 할 건데,
이제 역산으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역산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모르는 걸 언노운을 찾아야 되는데 노운 파라미터는 요 observed 데이터 DOBS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샷 궤도죠. 프라이머리랑 고스트가 다 들어있는 샷 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스 디고스팅을 한다 치면 얘가 리시버 궤도가 되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observed 데이터고 F라는 애는 뭐 프레 트랜스폼이고 L이 이제 upward continuation, downward continuation 오퍼레이터인데 이 세 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르는 건 M입니다. 이제 M을 찾는 게 역산인데 그러면은 M은 뭐냐? 우리 데이터는 여기서 얻어져요. 여기서 얻어지고 고스트는 튕겨서 위성 반전돼서 들어오죠. 그럼 고스트라는 애는 여기서 들어온 애라고 가정을 할게요. 위성만 바꿔서. 그럼 우린 역산으로 얘를 찾을 거예요. 요 데이터맵. C 서피스에 있는 M이라는 애를 찾아서 얘를 위상 바꿔서 어버드 컨티뉴에이션 해주고 다운로드 컨티뉴에이션 해줘서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옵저브드 데이터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역산을 수행할 겁니다. 그 얘는 뭐 모델링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해도 되죠. 얘네들은 뭐 이제 다 알려져 있는 known 펑션들이고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선 M을 찾을 거고, 결국 디고스팅이라는 애는 이 observed 데이터에서 요 M을 어버드 컨티뉴에이션 시킨 거를 뺀 게 프라이머리가 될 테니까 이게 디고스팅이다. 이런 방식으로 디고스팅을 수행을 합니다. 뭐 역산 자체는 뭐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이 스파시티 뭐 프로모션 혹은 스파이스 인버전이라고 말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역산을 했고요. 얘는 솔루션이 잘 알려져 있죠. 이렇게 뭐 이터러티브 슈링키지 트레시홀딩 혹은 뭐 뭐가 있죠? 이터러티브 하드 스레시홀딩, 뭐 소프트 스레시홀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L1 노멀 레귤라리제이션을 넣어서 뭐 하드 스레시홀딩을 걸어서 여기선 소프트 스레시홀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솔루션을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근데 이건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다 로컬라이즈 된 프로세스입니다. 각각 윈도우드에서 다 각각 역산 문제를 풀어서 디고스팅을 수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냥 라돈 트랜스폼 이 앞에서 봤던 오퍼레이터가 이제 라돈 오퍼레이터로 사용이 되는데 리니어 라돈 오퍼레이터인데 걔를 그냥 수행하게 되면 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은 이렇게 작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거는 공부를 해보셔서 다 알 것 같은데 일반 라돈 트랜스폼은 정확한 솔루션을 주질 않죠. 이런 애들 라돈 도메인 가면 약간 스미어링 돼서 이렇게 다 퍼져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역변환을 했을 때 정확하게 시그널을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 라돈 변환이고요. 고해상도 라돈 변환은 라돈 변환 자체를 이렇게 역산으로 풀어내서 이런 어떤 특정 리니어 이벤트들이 정말 한 점에 모일 수 있게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를 역변환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리니어 이벤트들이 다시 맺힌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 레졸루션 라던 트랜스폼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디고스팅 성능 자체만 평가를 했어요. 일단 뭐 뎁스는 다 알고 있다 치고 이런 모델이 있어서 스트리머 뎁스가 12.5m, 13.5m 이렇게 변하는 뭐 스트리머가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아주 고주파수 모델링을 하려고 이제 10차 FDM을 풀어서 뭐 60Hz 센트럴 프리퀀시 있는 리커 사용했고요. 스트리머 이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 모델링을 해서 이 오리지널 데이터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고 얘는 이제 고스트가 들어있어요. 얘 미러 이미징 사용해서 고스트를 더해줬고 얘는 고스트가 없는 모델링 결과입니다. 이게 답이겠죠. 얘를 디고스팅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깊이 정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보셨던 알고리즘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거의 뭐 유사한 뭐 여기 조금 뭐 링인 같은 게 보이는데 이런 건 다 뭐 감안해 주시고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스펙트럼 자체도 얘가 이제 원본 데이터, 노치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정답 데이터였죠. 프라이머리만 있는 거, 노치 없는 애고 얘 디고스팅 했더니 이렇게 아주 예쁘게 노치 없이 거의 프라이머리랑 비슷한 거의 같죠. 거의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뎁스가 왜 중요하냐면 뎁스가 12.5, 13.5m, 10m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10m를 넣어보면은 완전히 다 틀려요. 조금만 틀려도 이렇게 되게 심하게 디고스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얘는 굉장히 진보된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뭐 인버스 필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디고스팅 필터를 걸면은 뭐 완전히 엉망으로 아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뎁스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뎁스를 틀리게 했더니 스펙트럼 자체 더 망가지죠. 보면 노치는 그대로 있고 막 여긴 더 커지고 뭐 여기도 더 뭔가 상쇄되고 막 더 이상한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뎁스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뎁스 역산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는 아까는 요 M이라는 애만 최적화시켰다면 이제 G까지 최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풀어주는 조인트 인버전 문제를 가지고 이 디고스팅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번 얼터네이팅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방법을 사용해서 한 번 한 번씩 수행하면서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 M이라는 모델을 구해주고 스파르시티 프로모션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M을 통해서 이 특정 옵션 네, 아무튼 특정 목적 함수를 가지고 G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터레이션에서 이 M 한 번 풀고 G 한 번 풀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플리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값 문제 되게 초기값에 뭐 모든 역산이 그렇겠지만 초기값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초기값 이니셜 모델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니셜 모델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사용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사용하게 되면은 이 프라이머리랑 고스트 시그널이 있을 때 특정 타임 딜레이가 존재할 텐데 이 특정 타임 딜레이만큼 오토 코릴레이션 하면 그때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얘는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텍트 하겠다. 그래서 맥시멈 값을 피킹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했고, 이 타임 딜레이를 찾으면은 워터 벨로시티 사용해서 이니셜 뎁스를 찾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얘를 오토 코릴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서는 보면은 어딜 피킹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 두 개, 프라이머리랑 고스트가 오토 코릴레이션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좀 리무브 하겠다. 이제 가로축으로 다 평균된 값을 날려버렸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값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값은 뭐 0에 가까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할까, 트리키하게 백그라운드 날려서 뭐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이 각 축마다 이거 수식으로 써는 게 있을 텐데요. 네. 특정 이제 이거는 타우 민, 타우 맥스는 제가 이제 이니셜 모델을 줬는데, 얘는 이제 Gmin, Gmax 이 두 개도 이제 조건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계산한 값이고요. 특정 타워 범위에서 피킹을 해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최대값들을 최소값이죠. 최소값들을 피킹을 한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 델타 T에 넣어서 이니셜 모델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한 건데 사실 틀려요, 되게. 얘를 보면은 이니셜 모델을 잘 안 넣었는데 이니셜 모델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겼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건 12.5에서 13점으로 증가하는 방향인데 얘는 뭔가 감소하는 뎁스처럼 나오는데 이걸 한 이유는 그냥 이니셜 모델 자체를 그게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 찾기 위해 특정 범위를 만족시키는 이니셜 모델을 찾고자 한 거였지 뭐 거의 정확하게 찾아보자 이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 이 뎁스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럼 뭐 0에서 10으로 해, 0에서 20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니셜 모델을.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떤 특정 범위에 들어올 만한 이니셜 모델을 구해보자라는 의미로 이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신테틱 데이터는 제가 뭐 뭐죠? 디컨볼루션이나 디페이징 이런 거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 웨이블리 쉐입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이니셜 모델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봤던 결과인데 이게 오리지널 프라이머리이고 얘는 알고 있던 뎁스를 알고 있을 때 디고스팅 결과입니다. 얘는 뎁스 모른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뎁스 모르는데 뎁스까지 인버전 했을 때 얘는 10m라고 아무 뎁스나 넣었을 때고 얘는 인버전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12.5, 뭐 거의 센티미터로 차이 나는 거니까 12.5, 13.5 이렇게 역산이 됐고 디고스팅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히 트루 모델이라고 뭐 태클을 걸리는 건데 어쨌든 얘는 리스크 헤어즈 핏을 제일 잘 맞춰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재 조건에서 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뎁스 역산까지 해서 디고스팅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펙트럼 자체도 아주 잘 프라이머리처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리얼 데이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버드가 없어서 뎁스 정보를 모르고 디고스팅을 못하는 자료고요. 얘는 옵셋 궤도 250m 옵셋 궤도고 요 타임 딜레이가 좀 커 보이는 애들 그리고 타임 딜레이가 좀 작아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150번, 1500번 샷들에 대해서 수행을 해봤고요. 얘가 150번째 샷 궤도, 1500번째 샷 궤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타임 딜레이가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면 얘가 이제 150번째 샷이에요. 그래서 보면 얘가 원본 로 데이터, 로 스펙트럼,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뎁스, 이니셜 뎁스 찾으려고 만들었던 그냥 패널이고, 얘는 그 백그라운드 없앤 패널이고, 요 점들이 미니멈 값 찾은, 이니셜 밸류 찾은 값들입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니셜 뎁스 모델을 만들었고, 디고스팅을 수행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시그널들은 그대로 있고, 고스트 신호들만 잘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노치도 어떤 애들이 잘 채워지고 있는 거, 손실된 애들을 복구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뎁스 같은 경우에도 이니셜 뎁스 자체도 사실은 뭐 데이터에 근거한 거니까 이 리시버가 옵셋이 늘어날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해 보이는 좀 이런 아웃라이어 같은 애들도 다 이 경향에 맞게 잘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옵셋 증가할 때마다 이제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경향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1500번째 샷이네요. 타임 딜레이가 좀 더 작은 애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던 애들이 이렇게 before, after, before, after. 하부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펙트럼도 손실렸던 애들 다 잘 복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여기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아주 예쁘게 잘하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에스티메이션 뎁스가 있고, 이거 30번째는 자료가 사실 없어요. 없어서 뭐, 이 없는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브루트 스택 해봤는데 얘 디고스팅하기 전 섹션이고 얘는 디고스팅 후 섹션입니다. 전, 후, 전, 후, 전, 후. 그래서 뭐 프라이머리들, 이 멀티플들에 대해서 다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디멀티플도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다 더 자세히 검증하기 위해서 서브 바튼 프로파일러 SBP 아주 높은 주파수로 그 첩 시그널 보내서 아주 고해상도 자료 얻게 되는 그 첨부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SPP 결과랑 얘는 태양연에서 가지고 있던 그 처음에 줬던 프로세싱 후에 브루트 스택한 결과고 얘는 디고스팅한 거 결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우리 SBP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퇴적층 구조들 다 잘 보이고 이런 경계면들도 잘 규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첨부에 이 지층들 방향들 같은 것들을 다 이제는 알 수가 있죠. 이게 고스트에 가려져서 안 보이던 애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자료 해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했고 뭐 이런 데 잘 될 것 같고 뭐 레거시 데이터들 다른 기관 자료인데 뭐 이런 데서도 아무 정보 없어도 디고스팅이 뭐 정확하다는 할 수 없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되게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정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고리즘에 그냥 집어넣거든요, 이거는. 되게 잘 된 걸 알 수 있어서 알고리즘이 꽤 성능이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양인 것을 얘기하려고 써놨던 건데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써놨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아주 훌륭한 연구 잘 들었습니다. 그, 에런놈 레귤러라이즌 텀 해가지고 할 때, 네, 아까 쓴 게 IST였나? 요거 ISTA. ISTA, 네, Iterative Thresholding 알고리즘이, 어, 일반 인버스와 보통 동일한데, 저게, 어, T 오퍼레이터? 저거가 네네. 스레시홀딩. 스레셜딩 오퍼레이터인데 그렇죠. 이게 M을 어, 업데이트된 M에다가 스레셜딩을 주는 거야, 이게? 네네. 업데이트나 M에다가 스레시홀딩을 주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요 라돈 변환을 생각하시면은 일단 이렇게 그냥 라돈 하면은 얘네들이 되게 퍼져 보이잖아요. 약간 근데 퍼진 애들은 정확한 애들이 아닐 거고 제일 센 애는 정확한 애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제일 센 애만 남기고 다시 인버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레지듀얼 만들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스레시홀딩을 조금 릴렉스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99% 이상만 남겼었다면 그 다음에는 한 95% 남겨보고 그 다음 또 이거 계산해서 업데이트 해줘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래서 릴렉스 해주면서 정확한 모델을 찾아가는 가장 스팔스한 모델을 찾아가는 네, 네.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버스 티어리에서 보면 이 네, L1 놈 레귤라이제이션을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데이터 미스핏에 대한 업데이트 시계다 스레숄딩만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 이걸로 역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미분 텀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레디언트. 이제 저 레귤라이즈 텀이 없어도 요 식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버스 티어리에서 저거 원룸 레귤레이션이 붙어 있는 걸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요 그 스레숄딩 주는 방법이 더 진보된 건지 아니면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 효과를 낸다는 혹시 증명된 게 혹시 있나요? 그 말씀하신 에런놈 푸는 거는 이 M에 대한 거 푸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다 주는 그런 걸로 하시지 않나요? 아니, 그, 레귤라이즈 텀이 이제 원룸 스파서티 레귤라이제이션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푸는 그냥 클래시컬한 루틴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혹시 그거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는 비교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클래식한 방법에 대해서. 클래식한 이, 방법에는 뭐, 뭐가 있을까요? 토탈 베리에이션 뭐 이런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아, 아니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얘가 이 모델의 스팔시티 강조하는 게 뭐 L0놈 쓸 수도 있고 L1놈 쓸 수도 있고 하는데 네네. 그 문제들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는 잘 보질 못했네요. 근데 네. 이 방식으로 저도 그냥 문제를 풀어왔어가지고 이 토탈 베리에이션 같은 거 들어가고 하면은 그냥 이거 직접 미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방식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질문한 게 있는데 네. 우선 연구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필드 데이터랑 이번에 신테틱 데이터가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나온 경향 자체가 반대로 나왔는데 저게 네. 왜 반대로 나왔을까요? 이- 보면은 필드 데이터는 이거 뭐 디버블, 디컨볼루션, 디페이즈가 다 돼가지고 아, 웨이블릿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얘한테는 제가 그런 건 하진 않았어요. 너무 과도한 작업 같아서. 그럼 얘네 지금 보시면은 주파수도 되게 높고 되게 얇은 층들이 혼재 있어서 지금 시그널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토 코릴레이션 사실은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디페이즈 정도까지 돼야지 이 방식이 잘 활용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정확한 이니셜 모델을 찾는다기보다는 사실 G의 미니멈이나 G의 맥시멈을 설정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이런 방식을 뭐 루틴에 넣자는 의미로 넣었던 거고 이 프로세싱이 좀 된 자료 자체에서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워킹을 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요 자료 요 자료 해양면에서 얻은 자료죠. 네네. 그 리시버 뎁스가 10m 이하까지 내려가나요? 지금 보면 보면 뭐 10몇 미터 이렇게 나와 25m까지 한 있는데 것 같은데 20m. 리시버 뎁스 근데 이게 버드가 없는 자료죠? 네, 버드가 없어요. 버드 없이 어떻고 테일 부위가 없었나 테이블이 보네요. 없어요. 테이블이 없어요. 아, 테일 부위가 없어서 네. 20m면 정말 이거 정말 저렇게 많이 내려가나요? 저 테일이 저게 안 아니면은 타임 딜레이가 저만큼 나오지. 이 타임 딜레이만 갖고 계산해봐도 그렇죠? 예, 그만큼 나오거든요, 이게. 예, 신기하네요. 우선 그리고 이게 아까 뭐 사실 파도가 막 미터 단위로 가지 않는 어, 이상 그런 큰 차이는 안 나겠는데 어쨌든 저기에는 그 바다 씨 서피스에 의한 영향도 조금은 고려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근데 그렇다고 혹시 해서 이게 막 어디 20이 자료 네, 동해 자료인가요? 네, 서해 자료? 동의자료. 동해 자료요? 네. 야, 예, 팁스가 이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연구도 보면 이렇게 역산을 하더라고요. 어, 결국에는. 그렇군요. 얘도 테이블가 있으면 좀 더 덜 내려가긴 했을 텐데 예, 그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축 처지는 경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그 회전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직선 끝나서 이제 돌 때, 예, 턴어라운드 할 때, 예. 턴어라운드 할 때는 장력에 의해서 이게 좀 얕아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돌자마자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럴 때는 꽤 음, 얕아지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 골랐더니 이게 좀 막 20m까지 가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 온누리호에서 에어건으로 얻은 자료겠죠, 아마? 예. 온누리온지 모르겠는데 그 GI1. 아, 그 잘, 온누리호일 겁니다. 컴프레셔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까지 깊어지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그 온누리호 탐사를 해봤는데, 어, 스트리머 뎁스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음, 어, 이게 이런 문제 발생한 자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게. 예, 옛날부터 어디가 저런 없어가지고. 식으로 그 해저면이 꼭 두 개처럼 나오는 현상들이 꽤 있었거든요. 어, 그게 이제 고스트 때문인데 그때는 지울 생각 안 했었죠.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 네, 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증기로 들어오는 파가 해저면에 부딪혀서 오는 고스트를 네네. 하셨는데 네. 소스에서 바로 해저면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고스트도 이게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되나요? 소스 고스트도 있죠.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뎁스가 정해져 있고 이제 네. 그 리시버만 이제 뎁스가 달라지니까 이거를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육상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언젠가 할지 모르겠지만 리시버는 표면인데 이 소스 뎁스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네. 고스트를 지우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스 디고스팅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샷 궤도에서 한 네, 거니까 리시버 궤도에서 똑같이 하면 소스 디고스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한 이유가 사실은 디고스팅을 학생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빙저 조절을 하려고 지금 그렇죠, 네, 네, 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폴드가 네, 너무 일단 작죠. 리시버 궤도로 가면은 트레이스 간격이 100m, 150m 막 이렇게 돼버리고 네, 네, 그리고 트레이스가 많아봤자 16개 적으면 네, 뭐 정말 뭐 싱글 트레이스여야 되나요? 적으면 네,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소스 디고스팅은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탐사에서는 이거랑 똑같이 이거 돌려서 하면 되는 거고요. 음, 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함께. 소스 디고스팅은. 네. 아, 어쨌든 저희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소스 네, 디고스틱이요? 네, 네. 그쵸.